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설입니다. 네. 제주도에 이렇게 여유있게 와서 앉아있기도 너무 오랜만이고요. 이러기도 쉽지가 않아서 아름다운 이 가을을 남기고자 야외에서 제 탈북 스토리 8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람 소리랑 파도 소리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마이크 2개 지금 착용하고 나름 목소리 잘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귀가 좀 덜 간지럽고 더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연에서 촬영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야외에서 새소리 나고 막 이런 데서 많이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교화소 아닌 직결소 7탄 끝났고요. 이제 8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좋은 세 번째는 제가 아마도 죽을 운명은 아니었었나 봅니다. 좋은 이제 인명 또 좋은 그런 거 인과관계? 네, 그런 관계로 또 좋은 사람들이 제 앞에 있어서 이번에 두 번째 북송은 쉽게 넘어가게 됐고요. 또 직결소를 떠나서 구역보안소에서 추적을 받고 교도소로 안 가고 교화소로 안 가고 단련형을 받게 됐고요. 단련대에서 이제 6개월 정도를 받았는데 6개월에서 또 이제 2개월은 모범 출소로 해서 4개월 정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나왔을 때 도저히 한국으로 갈 수 없다, 중국을 넘을 수 없다는 절망이 저에게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도 감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감시 어느 정도 하냐면요, 아침에 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요, 문소리 저희 집 물소리가 들리는 가장 가까운 집에서부터 이제 체크를 합니다. 몇 시 몇 분에 설미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뭐 변속하늘을 향했다 이렇게, 그러고 기지개를 몇 번 했다 막 이런 것까지요. 근데 그것도 제가 몰랐죠. 그 사람들 그렇게 적으면서 하는지. 일단 저는 엄청난 감시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로 심할 줄 몰랐는데, 저희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분이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설미야, 너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행동하지도 말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지금 너는 엄청난 사람의 감시를 받고 있다. 나도 너를 감시하고 있다. 그 순간에 그때 제가 죽으려고 했던 계기입니다. 어머 앞에서 이제 전통병 50알 먹고 죽고 싶다고 했을 때가, 이제는 내가 더는 못 가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가 딸을 만난다는 거는 꿈이구나. 꿈 깨야 되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애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애를 못 본다는데 굳이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또 어머니께서 또 살려주셔가지고 또 살아나서 어머니가 계속 애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용기를 줬죠. 그래서 조그만 애기 사진, 금방 났을 때 그 애기 사진을 이제 확대를 해서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한국에 갈 꿈을.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이게 잘 지내고 있다가 운둔하고 있다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전화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교화소 출소해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그 집이요. 중학생 애가 있었다는 그 집 연락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두 번째 올 때 그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을 살려둔 거죠. 어떻게 살려뒀냐면, 탈북을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그 집도 다 잡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 집을 그 집을 이제 이용도 해야 되고 또 더 이상 또 그 집이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브로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중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너 왜 북한에서 전화하냐고, 지금 북한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사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날로 잡혔다 그러니까, 야, 운도 안 좋다 막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잡히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제가 딱 한 번만, 제 생애 정말 마지막 탈북일 거다 이번에는, 나 진짜 내가 조심해서 성공을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저를 데리러 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고향에서 이제 회령까지 들어가려면요, 보이부 초소 4개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4개를 통과하려니까 그 4개 최소에 윤설미 얼굴이 다 나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위험 대상자라 2번이나 탈북했기 때문에 이제
제 얼굴은 뇌물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얼굴은. 그리고 제 주민등록증 번호가 전 국경연선 보이부초소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빼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예 손을 안 대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정말 탈북하고 싶으면 해령까지만 들어오너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해령까지 들어가면 좋다. 내가 해령까지 만약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들어가면 나 살려주겠, 그날쯤으로 나 탈북시켜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돈은 미리 받는 걸로. 네, 그래서 돈은 미리 시댁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왜냐면 그때 제 녹음을 해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제가 직접 해령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북한 핸드폰으로 이제 중국말로 녹음을 했던 거죠. 중국말로 녹음을 해서 그 중국말 녹음한 거를 이분들이 이제 저희 중국 시댁 전화번호에 대해서 설미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오려고 하니까 얼마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 녹음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분들이 만위안을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만위안을 보내놓고 그 집에서는 대기를 하고 항상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효령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 거죠. 네, 누구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요. 그 누구에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낮이나 밤이나 계속 머리를 굴렸습니다. 감시를 벗어날 수는 있어요.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하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감시를 벗어나서 해령까지 가는 도중에 하도 경계가 심하다 보니까 그 보이부초소 4개에서 제 얼굴을 보고 신고를 하면 저는 거기서 바로 이제 잡히게 돼 있는 상황이라 그 보이부초소 4개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차였어요. 기차 타고 가면요. 육로로 보수 타고 가면 4개 초소를 통과하는데 기차 타고 들어가면 그때 조금 정비 사정이 많이 풀려가지고 함경도선에서 해령까지는 같은 함경북도선이잖아요. 그 선에서는 아마 한 5시간, 6시간이면 들어갔었어요. 하루가 안 되게 들어갈 수 있는 해령까지. 그런 상황이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 무서워하지 말고 범의 굴에 찾아 들어가야 되겠다. 눈에 그냥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쥐약 3개를 넣었어요. 쥐약. 이렇게 핑크색 안불, 핑크색 이제 플라스틱 안뿔인데요. 그거 뜯어서 먹으면 쥐가 죽어요. 밥에다 버무려서 주면. 근데 사람도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잡히면 뭐 빼드박이 안 되잖아. 2번째는 어떻게 지금 운이 좋게 그리고 또 좀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3번에는 그냥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뿔을 딱 주머니에다 넣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제가 밤새 연구를 한 거죠. 며칠 동안. 기차를 타고 들어가자. 근데 제 신분증을 가지고 떠나는 건 미스예요. 신분증 번호가 모든 웬만한 내 보이부에 다 알려있기 때문에 신분증 없이 다 주머니에 용돈, 중국돈 용돈을 좀 넣었어요. 제가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요, 중국돈, 지금도 그렇겠지만 중국돈은 국내화처럼, 북한 돈처럼 막 써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주머니에다 넣고, 매 기차 칸마다요, 승무안전원이란 경찰이 있습니다. 그 경찰들이 통행증을 검열을 하는 경찰이에요. 그래서 그 경찰들도 저를 잡아야 되거든요. 제 신분증 번호를 보면. 그래서 그 경찰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 내가 윤설미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고 기차 시간을 알아봤더니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기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기차역으로 제가 막 나가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동네 어머니한테도 말하고 나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엄마와 저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그냥 놀러 가는 척 막 내려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올라오시던 거예요. 근데 어디가? 제가 지금 차려입고 나왔는데 주머니 하나를 들었어요. 낡은 소못 같은 거. 그게 이제 탈북에 필요한 거거든요. 어디에 필요한지는 이제 후에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그거를 이제 쇼핑백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머니께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갑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은 누가 다 동네 사람들 다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 엄마고 친구가 피아니스트 친구가 있는데 이제 어린 유치원 애들 이제 막
강습하고 있거든요. 애기들 보고 싶어서 애기 구경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애 보고 싶어가지고 그 유치원 애들 그 길을 자주 찾아갔어요. 너무 보고 싶어갖고 간식도 사가지고 반정신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애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갔다 와라. 거기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다녀오라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중국 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하고 저는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나와서 눈물을 혼자 앞 동네에서는 눈물도 못 흘렸어요. 누군가 또 그거 보고 신고할 것 같아서. 한참 동네를 내려와서 걸어가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데 이번에는 내가 잡혀서도 못 나와요. 이번엔 죽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잡히면. 그러니까 이제는 생을 정말 그때가 정말 제가 목숨을 버린 탈북이었습니다. 목숨 거의 아예 버려서 죽을 독약까지 준비를 하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주머니에 그냥 꼭 그 독약을 그냥 꼭 따뜻하게 손에다가 꼭 쥐고 이렇게 목숨 걸고 떠났어요. 근데 기차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기차 들어와서 이제 허름한 그 동복 있잖아요. 거지 같은 동복을 위에다가 턱 걸치고 쌩얼이잖아요. 그리고 승무안전원이라는 사람들이 타는 칸이 이제 침대 칸이에요. 거기를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승무안전원이 딱 나온 문을 뚝 뜨더니 뭐야 그러는 거예요. 막 제가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막 어떡해요. 저 여기 장사 왔다가 짐 다 잃어버리고 지금 가방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지금 주머니에 돈 200위안이면 큰 돈이거든요. 중국 돈 200위안이면 북한 돈으로 그때 26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한 달 경찰을 그 승무안전원의 월급이 4,000원에서 5,000원인데 그게 26만 원이었어요. 저한테는 200위안이. 그러니까 200위안을 내놨어요. 근데 저한테는 또 다른 데 깜쳐놓은 중국 돈이 좀 있었죠. 일단은 200위안을 내놓고 나 이거밖에 주머니에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고 돈을 딱 내놨더니 애들이 그냥 돈에 눈이 탁 뒤집히는 거예요. 나 지금 짐 다 잃어버려갖고 신분증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야, 야, 안 됐다. 막 이러면 처음에는 야, 뭐야? 이렇게 막 티껍게 막 하더니 돈 보더니 막 되게 막 미소를 막 지으면서 인간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더니 일단은 앉아서 얘기를 하래요. 침대 칸에. 그래서 저를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무슨 장사를 하라고 왔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초 장사를 제 집이 시골인데 근데 해령이란 얘기를 안 했어요. 해령에서도 차가 서고요. 해령을 또 지나서 다른 역을 가는데 해령이 탈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라 예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령 쏙 지나서 저쪽에 있는 다른 지역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예를 들어 배감이면 배감 쪽에, 무산이면 무산 쪽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탈북하기 어려운 곳, 거기가 고향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약초를 뜯어서 말려가지고 이제 나선이나 청진 쪽에 비싸다고 해서 와서 팔고 또 여기서 해산물을 샀다. 근데 되게 이게 짐이 많아가지고 오다가 이제 화장실 너무 급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짐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자주 많기 때문에 북한은 그거 거짓말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그 안 됐다, 이러면 제 편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고향은 가야 되겠지. 신분증도 없고 저는 지금 신분증 번호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면서 막 이랬더니 지금 몇 살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살이라고 그때가 29살인데 19살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나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번호도 잘 모르고 막 이랬더니 아이고 막 그래도 집은 가야지 딱 자기들이. 그러다 걔들이 나를 잡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근데 이거 200위안 제가 이걸로 식사도 좀 사드시고 저 좀 이렇게 보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당연하지. 근데 너 돈 한 푼도 없이 이렇게 가도 되겠냐 이래서 그냥 그래도 승무안전원 동지들이 저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냥 밥 먹을 때 밥이라도 조금 사주시면 제가 저 욕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밥 사주는 건 뭐 일도 아니지. 그래봤자 한 끼밖에 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제가 탈북할지도 모르고 저를 다 아주 좋은 그 뭐죠? 침대 칸이 2개 중에서 아주 푹신푹신한데 저를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인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평상시에는 이제 통행증이 없잖아요. 그럼 야, 이 쌍년 막 욕을 막 해요. 근데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막 이제 자수하듯이 얘기를 했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데 고향에 또 해령도 아니고 하니까 얘들이 안심을 한 거죠. 그래서 밥 한 끼를 먹었어요. 먹고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같이 가는데 아니 차가 왜 그렇게 빨리 가요? 항상 정전이 되고 막 7시간 8시간 가는데 해령으로 진짜 정전 없이요 한 3시간 만에 간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거예요. 막 거의 해령역전이 다가오는데 막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해령역전에 도착해서 제가 내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그 사람들은 기차 칸에서는 저를 살려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해령역전에 또 역전 부두에 역전 홈이라는 데 경찰이 또 있어요. 걔들이 줄을 서서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게 줄을 딱 세워가지고 통행증 검열하고 신분증 검열해요. 걔네한테 제가 걸려도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령역에 들어가지 말고 빠져야 되는 게 제 임무거든요. 제가 허름한 동복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기차에서 뛰어내릴 예정을 그 전부터 하고 이 기차를 탄 겁니다. TV에서 봤죠. 막 007이나 막 영화에서 나올 때 보면 다 멋있게 기차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다들 저렇게 했겠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설미다 한번 해보자. 훈련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해령역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제가 배 아파 막 그랬어요. 그 침대 칸에서 이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기차역에서 이제 점심을 사서 이제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면서 이제 음식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화장지 좀 달라고 그래갖고 북한에 화장지 따로 없어요. 그냥 신문지가 화장지거든요. 그 신문지를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고 막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갔는데 해령역으로 막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거의 도착할 때면 역 홈에서 호각 소리가 빽빽 나요. 호각 소리가 빽빽 나는데 막 온 몸이 지어드는 거예요. 지금 제 마지막 탈북 한쪽 손에는 휴지정리가 있고 한쪽 손에는 독약, 쥐약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떡하지 거의 도착하는데 북한 기차가 여러분 한국 KTX처럼 다니면 절대 못 떨어지고요. KTX는 문도 차가 달릴 때 문이 안 열려져 있잖아요. 근데 북한 차는 하도 호름해가지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제 문짝이 다 나가가지고 제가 그 짝에 서가지고 두리번 거리는데 원래 시속이 60km인데다가 해령역에 거의 도착하면서 막 호각 소리가 나면서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의 시속이었던 것 같아요. 속도 40이라도 사실 너무 느린 속도는 아니죠. 그 속에서 막 밑을 내려다봤더니 자갈이 쫙 사선으로 깔려 있고 저는 지금 그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 계단이 이제 차 올라갈 때 딛는 계단 밑에 계단까지 내려서 차 붕대를 잡고 있는데 저기 홈이 보이면서 차가 브레이크를 잡고 경찰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안 떨어지면 1분 1초, 2초가 지금 새롭거든요. 2초 만에 조금만 있으면 제가 홈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냥 앞을 보지도 않고요. 한 발을 딱 내딛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엎어지더라고요. 몸이 디글디글 굴러서 앞쪽으로 막 굴러가는데 하나도 안 아픈 성공한 거죠. 해령역에 안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러고 저는 그 홈으로 아니고 그 바깥에 차들이 이제 홈 들어오기 전에 거기선 사람이 내리지 않으니까 거긴 단속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뛰어가갖고 철길 내로를 한 10개 정도 건너갖고 담장이 있더라고요. 담장을 넘어서 역전 밖을 나가게 됐습니다. 해령까지 도착하는 거 성공했으니까 오늘 저녁 중에 탈북을 하겠죠? 그러면 내일에는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이번에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탈북 성공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번에는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두만강만 넘어서 저 혼자 시어머니를 찾는 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